예, 지금부터 12회 정보보안기사 실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뭐 지금은 뭐 공식적인 기출풀이보다는 사실은 실기는 그렇게 뭐 기출풀이 할 게 없습니다. 기출풀이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채점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좀 리뷰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보보안기사 시험을 끝나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뭔가 쓴 게 있으니까 이제 대충 나는 몇 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채점을 해봐요. 근데 그 채점은 아주 부정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해도 나는 그럼 붙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 몇 점 이상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몇 점 받고 몇 점 받고 최소한 만약에 이걸 준다면 안 돼요, 그럼. 네, 그러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정보보안기사 12에 그죠? 뭐 실기 기출 문제를 있는데 일단은 쭉 실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쭉 넘어가고요. 이런 건 넘어가고 이 뭐 사실 보안기사 시험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건데요. 첫 번째 뭐 1번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공격 기법에 대한 용어인 거죠. 악성 코드와 광고, 광고라는 이런 합성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이름이 뭐냐? 그럼 이름을 정확히 알면 뭐 당연히 쓸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지나간 과거고, 그죠?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놈의 이름에다가 이런 문제를 내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기출풀이가 목적인 거지. 이거의 답은 뭐냐? 뭐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멀버타이징 두 개의 영어 단어 머레어랑 뭐 이렇게 에버타이징이랑 이렇게 합성어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멀버타이징이라고 한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앞으로는 이거는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단답형은 메일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냥 가로 한 거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0점입니다. 단답형은. 근데 뒤쪽에 작업형과 서술형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요. 그거까지 없으면 누구도 못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답형은 목표 점수가 있어요. 목표 점수가 이게 만점이 30점이죠. 그죠? 10문제 하나에 3점씩. 그러니까 이 목표 점수가 몇 점이냐? 15점에서 20점을 받으면 문제 없게 만들어 놔야 돼요. 15점에서 20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못 맞췄으니까 뭔가 더 공부해서 더 책을 해서 이거는 모래알을 줍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안 전문가건 아니건 간에 어떤 전문가도 이 용어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용어. 그죠? 왜? 신문에 나온 걸 매번 보고 어떤 사건을 매번 모니터링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본 거를 평생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틀렸으니까 다음에는 모든 용어를 다 찾아서 모래알을 줍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20점, 목표 점수 20점이면 붙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뭐 다 맞겠다?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쭉 한번 이제 넘어가 보죠. 이제 이거는 IPsek인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IPsek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IPsek이 뭔지 안다고요. IPsek은 터널링 하는 거죠. 터널링은 암호화가 아닙니다. 터널링을 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쓴 것 뿐이에요. IPsek은 IP니까 네트워크 계층. 그죠? AH, ESP 다 알죠? ISKMP, IKE, 그죠? SA 당연히 나와야죠. 그 목록 중에 뭘까? 이것만 생각해보면 이거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VPN의 종류인 하나인 IPsec, 그죠? VPN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이거는 뭐와도 연관이 있냐면요. VPN은 계속 중요합니다. 망분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트렌드가 뭐가 있냐?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봤죠? 블록체인도 필기 기출 문제예요. 근데 실기에는 안 나옵니다. 왜? 어려워서. 뭐가 있어야지 내지. 뭐가.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 트렌드 뭐죠? 클라우드. 왜? IDC 센터가 아마존 웹 서비스 AWS로 이관하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정보 보안한다고 맨날 돈 사고
컴퓨터도 사야죠. 뭐 프로그램도 개발해야죠. 그럼 언제 돈 버냐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언제 돈을 버냐고. IT는 서비스로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돈 탁 주고 야 고안서부터 니네가 다 알아서 해. 책임도 니네가 다 져.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할래.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은요 순환 사이클로 매년 반복돼야 했던 거예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정부 IT팀 부서 만들어 놨다가 다시 그러니까 아웃소싱 줬다가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웃소싱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옛날에는 오프쇼어 해갖고 인도나 뭐 어디더라 중국 이런데 개발을 위탁하는 형태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센터라고 해서 전체를 완전히 넘기고 책임도 니네가 져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트렌드가 뭐냐? 클라우드입니다. 세 번째는 뭐 아실 거예요. 그 병원과 대학이 병원과 대학이 ISMS 의무 인증 대상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아마 대학이 올해 ISMS를 할 거예요. 이 ISMS의 인증도 인증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망분리에 대한 게 좀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의 해킹의 시나리오 중에서도 망분리가 나옵니다. 인터파크는 망분리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이슈는 사실은 망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다 얘기하긴 그렇고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런 망분리의 인프라 기술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VPN입니다. 물론 물리적 망분리 하면 필요 없죠.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AH, ESP, 그죠? 뭐 네트워크 계층. HTTP 취약점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취약점에 대한 설명이다. HTTP 응답 분할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어디에서 나왔죠? 제가 강의했던 그 동영상을 봐보세요. 개발 보안에서 나온 게 있는데, SQL 인젝션, 블라인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CSRF, 포매팅 스트링, 이 5개 계속 나오죠. 업로드 취약점, 6개. 근데 중요한데 안 나온 게 있다. 그게 HTTP 분할 응답이다. 과거 기출문제도 헤더와 바디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계획 문자가 /r, /n, /r, /n으로 구분합니다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리고 /r, /n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CR, LF, %0F, %0A로 표현하는 거 어딨죠? 이거 11회인가 12회에 있어요. 지문 중에. 기출문제. 필기 기출문제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 스플리팅, 분할한다라는 이 말 어딨죠? 이거는 분명히 12회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필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결과적으로 이거는 필기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면요.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r, /n 이렇게 쓴 것도 맞게 해줄지. 근데 저는 안 맞게 해줄 거라고 봐요. CR과 LF. 그죠? LF.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12회 때는, 임의의 폼을 갖다가 조작해서 뭔가 해킹을 하는 공격 기법이 뭐냐 나왔고, 답이 스플리팅. 이겁니다. 자, 넘어가요. 자, 보안 등급. 집계라는 것도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11회인가 12회 때 필기 얘기입니다. 이 집계, 추론, 데이터 변조 이게 한 세트로 교재에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작하여 높은 등급을 한다. 어그리게이션, 그죠? 집계. 유사한 거를 추론한다. 추론, 유사한 거니까. 원시 정보 자체를 변조하거나 뭔가 끼워 넣는다. 막 데이터 변조 그래도 되고 디들링 그래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둘 중에 그러니까 이거만 맞게 해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사실은 그거는 뭐 저희 영역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는 출제위원들이 채점위원들이 뭐 결정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넘어가요. 자, 로그 로테이티드 컴프 파일, 로그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이거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그 다음에 1메가가 넘으면 그런 클리에이트, 압축 컴플레스. 죄송합니다. 새로운 로그 파일 생성, 클리에이트, 컴플리스. 자,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이거는. 뭐 안 그러면 모든 리눅스 그거를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넣을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 틀렸다. 어쩔 수 없다. 그죠? 어쩔 수 없다. 모르겠다. 그죠? 하나를 맞힐 수는 있지만 세 개를 다 완벽히 맞으려면 이거를 이미 봤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20점이라고요. 20점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세가 클라우드라고 그랬죠.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시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겠죠. 저희 교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심사 시에 두 개가 크게 추가되었는데 하나가 핀테크고 하나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런데 핀테크는 별로 이슈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없다라는 말은 틀리지만 모바일 보안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핀테크에 관련된 건 블록체인이나 MAM이라든가 가상 키보드, 난독화, 소프트웨어 난독화요. 소스코드 난독화, 그 기출문제죠. 12회 필기 때. 소스코드 난독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은 뭐냐? 사실 굉장히 유치하게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하는 거, 사스. 그죠? 인프라, 서버나 스토리지 해주는 거, 아스. 그죠? 플랫폼, 개발 도구, 이런 거 해주는 거, 파스. 이거는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입니다. 그 대신요. 이거는 지금의 상태고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는 더 뎁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아무튼 넘어갑니다. 그런 자세한 거는 뭐 그렇고. 보안기사 공부를 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법률이 너무 많다. 우리가 변호사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모든 걸 어떻게 다 보냐.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안 받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맞죠. 법률로 그렇게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나는 떨어지겠다. 그거 뭐 외운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기사라는 게 실무자인데, 맞잖아요. 기사라는 찡이 실무자인데, 실무자가 그렇게 많이 법률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딱 두 개만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이거 두 개 나오는 건 난 몰라. 이겁니다, 저 사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접속 기록이라 함은 용어 쪽에 나오죠. 보안기사의 법률의 단답형은 모든 법률을 보면 2조에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가로를 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가로를 비워놓으면 두 개는 맞춰도 정확하게 세 개까지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수행 업무, 전사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외워있지 않으면. 그래서 단답형에 조금 이제 늘려보죠.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안정성 확보 조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SMS P가 나오면서 이거 이제 가이드가 하나 나왔죠. 시행규칙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용어가 있어요. 책에 넣어놨어요. 그 용어. 인증심사는 뭐냐?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안기사라서 설마 그 용어까지 하는 건 약간 오바이기도 한데 가끔 오바를 할 때도 있습니다. 보안기사. 자, 넘어갑니다. 자산 위협 취약점. 이거 틀리면 그만 했었어야죠.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죠? 매번. 자산 위협 취약점이랑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위험 분석 기법. 그죠? 자, 넘어갑니다. CC 인증. CC 인증. 어떻게 나왔어요? 필기 기출이 어떻게 나왔죠? 과거에? 9N지, 8N지, 7N지는 모르겠습니다. ISO 15408이 뭐냐? CC 인증입니다. 그 다음은 답이 CC 인증이 이게 나왔고, 그죠? 그 다음은 ITsec, TCsec에서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쳐서 상호 인증하는 걸 만들었는데 답 CC 인증. 그럼 남은 거 뭐 있습니까? CC 인증의 구성 요소. 근데 CC 인증의 구성 요소가 나오기 전에 필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 모델 중에서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 플레임 안 좋고 SDLC 중에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를 순차적으로 하는 이게 처음 나왔어요. 폭포수.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을 확인하는 답은 프로토타이핑. 다 CC 인증입니다. 제가 한 기출풀이 봐보세요.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문제인데 왜 보안기사에서 나왔냐? 그거를 말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CC 인증을 할 때 실제 CC 인증이 산출물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인증은 이미 힘든 것 자체가 그걸 할 때 요구사항 분석 설계 이런 거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잘해요. 근데 보안 업체들은 이 방법론을 모릅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까지도 개발 보완을 한다라는 게 2017년도에 바뀌었어요. 이걸 옛날 기출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의 측면으로 폭포수나 프로토타이핑이 나온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럼 이제 남은 거 뭡니까? 이거 보호 프로파일, 보안 목표 명세 다 뭡니까 이게? 이거 그냥 일반 CC 인증이 아니라 개발로 얘기하면 요구사항, 그죠?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명세서 이거예요. 근데 CC에서는 보호 프로파일, 보안 목표 명세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품질 컴포넌트 이루어진 패키지 수준에 따라서 평가 보증 등급 EAL이죠. 여기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아직 더 있어. 사실 더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풀이할 때 얘기하죠. 매번 나오죠. 미러 핫웜 콜드, 그죠? 미러 핫웜 콜드라는 사이트, 뭐 이런 거는 뭐 틀리면 그만해야죠. 저거 틀리고 필기를 붙을 수가 없죠. 결론은 이 단답형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매번 얘기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필기 붙었으니까 실기책 보고 해야지. 필기책 제대로 외우세요. 필기책만 있어도 실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실기는 실기책, 필기는 필기책.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문제를 보고 다 이거 필기책이 훨씬 더 많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리뷰하는, 어떻게 보면 강평하는 동영상을 처음 찍는 겁니다. 풀이를 하면 했지, 사실은 강평은 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뛰어났으면 시험 나오기 전에 예측하지. 시험 다 끝난 다음에 강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강평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이게 보안기사는 별로 없지만 뭐 기술사나 이런 시험에서는 시험 끝나고 기술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강평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르쳐 줬어야지. 그렇게 잘 알았으면. 그래서 제가 강평을 안 해놨는데, 이 문제 때문에 강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문제 봐보세요. 서버 기반, 논리적 망분리는 SBC 방식과 CBC 방식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BC가 논리적 망분리인 건데요. 서버 기반 논리적 망분리 중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가상화 방식과 업무망을 이용한 가상화 방식 두 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가상화 방식의 장점이네요. 장점 두 가지를 써라. 자, 내버려 둡니다. 넘어갑니다. 자, 풀이 다 넘어가고, 방화벽 IPS VPN이라는 보안 장비가 있는데, ISMS 하면요 보안 장비 많이 사죠. 근데 거기에 보안 검사를 안 해요. 보안 장비가 오히려 일반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보안성 검사 매번 하고, 오히려 보안 장비가 보안에 훨씬 더 취약해요. 최근에 해킹된 거 보안 장비가 뻥뻥뻥뻥 뚫립니다. 잘하려고 했다가 사고 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자, 디폴트로 납품되었는데 보안 장비의 취약점을 점검을 하고자 한다. 취약점 점검의 계정 관리 항목에서 4가지를 쓰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4가지. 뭘까요? 왜 아까 논리적 망분리도 설명 안 했고 이것도 설명 안 했을까요?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이미 2년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책받침으로 배포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요 정보통신사업체 취약점 가이드 있죠. 그거를 키워드만 딱 정리한 겁니다. 관점하고 UID, GID 값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하고 취약점, C2 레벨, 짧은 길이 패스워드 복잡도 이건 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이건 빼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 이걸 당연히 봐야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봐요. 이제 4개. 그러면 이거 4개 다 쓰니까 14점. 만점이 14점이죠? 14점이냐?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4개 다 써도. 4개를 다 쓰고요. 디폴트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계정변 권한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관련된 명령이 이거죠? 여기까지가 14점. 그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쭉쭉 미끄러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이 이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앞에 이름만. 이거 4개 썼으니까 된 게 아니라 간단한 예로 명령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그거를 14점 100점으로 둡니다. 근데 그래도 아까 그냥 그 이름만 쓴 것도 채점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제 경험상은 보안기사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술 자격시험 지금까지 본 경험상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이름과 이런 커맨드까지 어느 정도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14점 만점을 기준으로 딱 잡고 나머지를 다 내립니다. 근데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저게 14점 만점 맞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시험이니까요. 이게 상대평가에 무서운 거예요. 보안시험은 절대평가지만 실질적으로 수험생이 느끼는 건 상대평가입니다. 네, 이건 제 주관이기도 하고요. 법적인 건 절대평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점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봐보세요. 스노트. 자, 이제 다시 망분리로 갑니다. 자, 망분리의 장점 써라. 자, 보죠. 인터넷망을 이용한 가상화 방식. 가상화 서버 환경에서 사용자의 통제 및 관리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상화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여서 악성 코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무망에 대한 가상화 방식. 그래 읽어볼게요. 업무 정보가 저장됨에 따라 업무 데이터에 대한 중앙 관리 및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사용자 통제 및 관리 정책을 일괄로 적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망분리라는 거를 전혀 몰라도 이 글이 아니어도 대충 두 줄 씁니다. 누구나. 그냥 자 봐보세요. 그냥 막 얘기해 볼게요. 지식 같은 거 다 빼고. 가상화를 하면 뭐가 좋죠? 보안이 좋습니다. 가상화를 하면 뭐가 좋죠? 업무망 PC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를 하면 뭐가 좋죠? 가상화를 하면 뭐가 좋아요? 악성 코드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가상화를 하면 뭐가 좋아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공부를 모르고 망분리가 뭔지 몰라도 가상화라는 개념 정말 손톱만큼만 알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의 14점은 뭐죠? 인터넷망을 가상화할 때 엄청나게 좀 써야 됩니다. 이거는 가상화할 때 자 봐보세요. 인터넷망을 이용한 가상화 방식. 기본적으로 서버 기반 가상화는 VMware라는 서버, 사실은 논리적 가상화는 VMware밖에 없으니까 서버가 하나 들어오고 스위치 하나 껴서 한 PC에다가 이미지 이렇게 딱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업무, 한쪽은 인터넷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없어요. 아주 편리하게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도 많지 사실은. 이게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융합형하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근데 이게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자,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업무망 PC에서 인터넷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백신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으로 전달할 때 백신 검사를 통해서 검증된 파일만 내부망으로 업무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간에 자료 연계라는 서버가 있는데 그놈이 백신 검사를 하니까. 이 말 맞죠? 이 말 장점 맞죠? 이 글과 어느 글이 더 좋아요?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게 조금 더 분명하죠? 어렵다니까요. 이거는 채점자가 마음대로 점수를 올렸다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장점 쓰고 누구나 다 맞는 말 써요. 근데 얼마나 구체적이냐,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문제로서 좋은 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물어봤었어야 돼요. 단점을. 그러면 또 업무망 PC에서의 가상화하면 뭐가 좋아요? 사실은 장점이 별로 없어. 편리하죠. 빨리 해. 빨리 구축합니다. 그냥 PC 한 대만 있어도 돼. 그죠? 업무하면서 그 안에 인터넷망 쓰다가 예를 들어서 업무망 쓰다가 인터넷망 쓸 때 PC 한 대니까 원래 KVM이라고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입니다. 그 장치가 컴퓨터 두 대면 딱 들어가거든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기능 키로서 딱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좋고, 동시에 양쪽 다 끼워둘 수도 있어. 그죠? 그것도 좋고, 뭐 좋은 게 한두 개입니까? 구체성. 이거. 가장 어려운 문제. 이 문제가 저를, 강평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바꾸게 만든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른 문제는 뭐, 굳이 뭐, 풀이하면 되지. 강평까지. 뭐, 시험 끝나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아무튼 이 문제가. 그런데, 한 번 시작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어떠한 책으로도 대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왜? 상대평가가 아주 쉽거든요. 상대평가하기가 좋은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런 패턴의 문제가, 뎁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깊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다 맞는 말, 좋은 말만 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이까짓 거.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런 게. 왜? 구체적으로 쓰면 되니까. 스노트 룰을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만해야죠. 우리 교재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어요? 교재에도 있고 이거 시험 일주일 전이니까 2주 전인가? 2주 전에 제가 원래 교재에도 있었는데 그 명령을 하나 이렇게 정리했죠. 이건가? 나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법률이죠. 법률 여긴가 보네요. 이거 뭡니까 지금? 지금 아까 그 시험 문제 있는 거죠? 이거 제 블로그 봐보세요. 사진 찍어서 딱 올려놨어요. 그죠? 스노트 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고 이건 무조건 맞아야지. 그죠? 이거 다음에 두꺼운 글씨 왜 쳤겠어요? 로그를 기록한다. 로그도 됩니다. 로그도 그죠? 로그도 돼요. 네. 다 이렇게 세트가 다 있잖아요. 지금 무작위 공격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다시 시험으로 보죠.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자, TCP 포트로 80번 TCP를 사용해서 80번 포트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영어 단어가 get HTTP라면 no case 대소문자 구분 없이 그죠? 오프셋 처음부터 SID 스노트 룰의 아이디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돌아가요. 스트레스 홀드 뭐예요? 무작위로 1초에 10번을 시도하면 딱 잡겠다. 그럼 이 메시지가 1초에 10번 날라오면 무작위 공격으로 보겠다. 필기에도 무작위 공격 엄청나게 나오죠. 네, 필기에도. 자, 그래 쭉 있는데요. 로그를 기록하는 건 드랍도 로그를 기록합니다. 리젝트도 기록하고요. 로그도 답이 돼요. 로그. LOG 있죠? LOG도 답입니다. 그래서 로그를 기록한다. 그거고. 액션이 뭐냐? 그거니까. 그 다음에 원래 이 문제가요. 이 문제는 이렇게 내기가 어려워요. 화면을 딱 주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잡는 거를 써봐라. 이렇게 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치를 눈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 13이라고 줬을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덱스 13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자를 포함하는데 13만큼 요게 그건가 보네요. 그죠? 덱스 13. 그러니까 요 설명 하나 써주고 그죠? 이거 넣어주면 끝나죠? 예.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14점을 맞았어야 돼. 이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비교고 자시고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14점짜리.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이거. 제가 이거 어디 페이지에 있더라? 우리 그 책받침 나눠줬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매일 모집할 때 뭐 그런 책받침 얘기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편물에 책받침이 있었습니다. 자, 리눅스 취약점 점검. 네, 넘어가요. 자, 이거 뭐냐면 매번 얘기했던 게 있어. 이쪽 어디에 있어? 이거 apt-get, oak. 아이고 자꾸 또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lsof 좀 줄여보죠. chattr. 이 명령어는 루트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뭐냐면 사실은 이게 해킹 사례 있어요. 이게 어떤 파일이 있는데 내가 루트인데 지우려는데 안 지워져. 그게 뭐냐? 읽기 전용 속성.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런 말 하죠. 읽기 전용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change mode R 이거 아닙니다. 리드만 이거 아니에요.
LSATTR, CHATTR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LSATTR 그죠? 딱이죠. 아 리드온리로 잡혔구나. 이거 권한 바꾸는 거 CHATTR 그 다음에 뭐 아마 I하고 더하기 하면 리드온리 뭐 빼기 하면 권한 뺏는 거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거죠. 하데스라는 계정에 공격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그 마지막 접속한 정보의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last CHATTR 그 다음에 이거 PROC 뭐죠? 가상 파일 시스템인 거죠. 그죠? 이거 뭐 복사해서 갖고 있는 거 아마 그 가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데스라는 어떤 호스트를 통해서 모든 명령을 암호화를 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한 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스노트랑 여기에서 14, 14를 맞으면 몇 점이에요? 28점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 28점. 여기에서. 그리고 앞쪽에서 망분리해서 10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38점이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보안기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그 대신 정확하게 이미 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저 크리티컬 커맨드라는 거 언제 2년 됐다니까요. 2년 만든 지가 제가 2년 된 겁니다. 저거. 자, 쭉 넘어가요. NTP 서버에 대한 거죠. 이 명령이 뭐냐? NTP 증폭 공격이라는 게 뭐예요? 증폭이라는 건 하나를 보냈는데 여러 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몰라도 일단은 대충 개념은 알 수 있는 게 하나를 보냈는데 여러 개가 됐으면 그 여러 개가 나한테 오게 하겠어요? 발신자의 IP 주소는 변조됐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어딨나? 이거는 이제 요번에 나오는 이거 저거죠. 11회 정보보안기사 기출 문제예요. 40번 문제. MPT 징복 공격. 자, 기출풀이 제대로 보라고 했죠. 몬리스트.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이거 몇 번이 답이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찍는 거 아니에요. 문제은행 아니라고 했어요. 몬리스트. 여기 나오죠. UDP를 보내고 뭘 하나 보냈더니 증폭이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풀이를 보면 되겠죠? 자, 풀이는 뭐 굳이 풀이까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V는 뭐냐? 버전을 확인하는 거. 이거 2014년도에 있었던 공격이에요. 아주 옛날이고. 그래서 뭐 내가 이거는 몰랐어. 그럼 다른 문제 풀면 되죠, 뭐. 그죠? 다른 문제 하나가 더 있으니까. 자, 버전을 확인하고 4.27, 4.2.7, 뭐 P266 이상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리고 몬리스트 기능을 해제해야 됩니다. 왜? 이게 뭐예요? 명령어인데 시스템 목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딱 보냈는데 IP 주소가 바뀌면 저 몬리스트에 등록된 정보를 쫙 쏴버려서 증폭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disable monitor를 삽입한다. 그럼 몬리스트 기능을 해제한다. 저 뜻이 뭐냐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 명령어는 뭐냐? 이게 문제의 지문에 있던 거죠. 원격으로 몬리스트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IP 테이블즈죠. 제가 하기 전에 한 소리 한 거 있죠. 그러니까 보안기사 시험 2주 전에 강의한 게 있어요. 동영상이. 거기에서 뭘 했냐면 IP 테이블즈로 어떻게 망분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예제를 보여줘. 그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웃풋, 그죠? IP 테이블즈 마이너스의 아웃풋, 그죠?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A여야 되죠. 어펜드니까. 그죠? 마이너스 A 아웃풋도 대문자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 소문자로 써있는데 대문자여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P, U, UDP에 대해서 짝대기는 두 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워드니까 이게 표현하면 워드가 되면 하나로 되는데 이게 딱딱 두 개. 발신자의 포트 번호, 그죠?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드랍 지워버려라. 뭐 한 거예요? 이거 차단하겠다. 막겠다 이거지. 그죠? IP 테이블즈로. 아웃풋이니까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16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있는데,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오는 게 뭐예요? 1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따라서 반드시 암호화해야 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을 선별하고 각 설명은 안전한 암호화로 해야 된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 조치 보호에 따라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그죠? 암호화해야 될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뭐냐?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예요. 그래 비밀번호, 주민번호, 여권번호, 신용카드가 있고 안전한 방법은 뭐냐? SHA 256 이상 주민등록번호는 시드, 하인트, 뭐 아리아, 그죠? 예. 128비트 이상의 키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개보법과 망법만 본다. 나는 모르겠다. 그 이상은. 그런데 그거는 지나간 과거고 2019년도에는 바뀌죠. 그죠? 바뀝니다. 거기에 클라우드에 관련된 게 중점적으로 들어갑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뭐 신용거래법 뭐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개보법과 망법입니다. 기본은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보수적으로 채점하고 너무 자기한테 관대하게 채점을 하시지 마시고요. 또 이번에 잘 안 됐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랑 같이 붙으면 되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심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보세요. 필기를. 제가 사실은 그 얘기는 좀 그렇네요. 아무튼 기존에 있는 거는 제대로 보시고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뭐 인터넷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마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이 내용보다 아마 나 가치점에서 맞았네 틀렸네 뭐 그게 아마 더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이 답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말 때문에 불필요한 희망은 갖지 말고요. 바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바로 공부하고요. 보안기사에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일로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보안기사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의 현업은 그것보다 못하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기사의 내용을 직접 이렇게 커맨드를 쳐가면서 해보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